과연 성공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유튜브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을 해야 한다, 누군가는 주식을 해야 한다, 또 누군가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물론 이들이 성공한 방식이 절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이들이 자신만의 방법이 꼭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고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많은 의심을 낳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7년 전 사업을 막 시작하던 그 당시에는 위탁 판매가 사업의 유일한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빚이 2억이었던 저에게 단숨이 월 2천만 원의 매출을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저는 위탁 판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멍청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3천여 명 이상의 사업가들을 코칭하면서 성공에 있어서의 만큼은 절대적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수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이 좋게도 그들의 사업의 멘토로서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큰 부를 만들어낸 사람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늘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 모두가 다음 9가지 단계를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앞으로 말씀드릴 이 9가지 단계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 어느 단계라도 빼먹거나 건너뛰게 된다면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단계, 당연한 말이겠지만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1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0단계를 학습하셔야 합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한 그릇이 먼저 되셔야만 합니다. 이는 곧 마인드셋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믿음 체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면 자신이 원하는 진짜 인생이 아닌 남이 짜놓은, 남이 좋다는 그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지, 일에 대한 사명감이 없다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전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0단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댓글창에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니 꼭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이 내용에 대한 건 제가 유튜브 영상을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단계로 돌아와서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됐든 자신이 싫어하는 일이 됐든 이 단계에서 일단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주의에서 현금 흐름이란 가장 기본적인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사업가들을 코칭할 때 처음에는 3-4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중 반드시 한 개는 가장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위탁 판매나 마케팅 대행 혹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 창업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듦과 동시에 자신의 적성에 맞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이어서 2단계는 소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1단계에서 3-4가지의 사업을 경험하면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한 개 사업을 찾아 그 한 개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여 소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집중시킵니다. 예를 들면 저는 CJ 제일제당에 다니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초반에 식품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했습니다. 이때 제가 벌렸던 사업 아이템 3가지는 오프라인 커피숍, 누룽지 판매, 건조과일, 다이어트 식품 판매였습니다. 그리고 건조과일에서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오게 되면서 이 사업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벌어들인 소득을 통째로 저축하는 겁니다. 아마 2단계에서 많은 사업가들이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만약 2단계를 건너뛰게 된다면 절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1단계와 2단계만 계속 무한히 맴돌면서 직장인처럼 안정적인 소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업을 통해 빠르게 부를 쌓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머물다가 포기해버리는 사업가들을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 1단계 소득을 만들어내라에 따라 청소 1회당 10만 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청소 장비와 기술을 배워서 서비스 퀄리티를 증가시켜 1회당 20만 원으로 소득을 올렸습니다. 2단계
소득을 증가시킨 겁니다. 그렇게 월 1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고 나서 갑자기 여행을 가고 외식을 매일 하고 외제차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친구는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 사업을 포기했거나 술자리에서 자신이 잘 나갔던 과거만을 회상하고 있겠죠. 여기서 교훈은 사업을 그만두거나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이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저축에 실패했을 때 그 사업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절대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이 단계에서 생활 수준을 최저로 유지하세요. 나머지 돈을 모두 통째로 적금 통장에 넣어버리세요. 그 돈을 쳐다보지도 마세요. 제가 이 악순환을 5년을 겪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무시했다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돈을 번다라고 관점을 바꿔보세요. 다음 단계로 4단계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투자라는 것이 꼭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과 결과가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확실한 결과가 눈에 보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비에 대해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강의를 들으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습관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성을 발견하고 제 수익의 20%는 반드시 세미나와 강의, 책에 투자해 왔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 월 수익 1억까지도 만들어봤죠. 여기서 명심해야 하셔야 할 것은 반드시 자신이 아는 곳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부동산 투자, 비트코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까지 3단계에서 저축한 모든 돈을 한 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5단계, 더 다양한 소득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축해온 현금과 자신에게 투자한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수익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건조과일 판매에서는 큰 수입이 만들어지자 이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형 프랜차이즈에 납품까지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제조업과 마케팅에 대해서도 능통하게 되어 마케팅 대행사, 이커머스 대행사 등을 창업하여 추가적인 소득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아무도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특정 산업 자체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소득원을 만들어 리스크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6단계는 그 소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년 전쯤에 대량 등록을 통한 위탁 판매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너도 나도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바로 대량 등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 흐름 속에서 어디로 돈이 흐를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세팅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협상 능력입니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사업 수완이 생기고 주변에 능력 있는 사업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과 네트워킹하면서 협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에 있는 제가 쓴 칼럼을 읽어보시면 협업으로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7단계 현찰로 10억이 통장에 모일 때까지 더 많이 저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10억이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10억을 버는 것보다 10억을 저축하는 것이 10배는 어렵습니다. 이때쯤 되면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르쉐 정도는 타줘야 할 것 같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할 것 같고 밥값도 내가 내야 할 것 같고 부모님의 차 한 대는 뽑아드려야 할 것 같고 결국 다 써버린 겁니다. 10억이 있을 때만이 돈을 버는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10억이 있기 전까지는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결국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만 돈이 벌리는 겁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통장에 10억이 쌓일 때까지만 인내하자. 이걸 세뇌하듯이 스스로에게 다짐해야 합니다. 8단계 큰 딜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건물을 산다든지 주식을 매수한다든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3가지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남에게 설명 가능할 때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부서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제가 코칭하는 사업가들 중에 사업은 너무 잘해서 현찰이 몇십억이 있었는데 그냥 누군가를 믿고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투자했다가 30억, 10억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5년에서 10년을 갈아 넣어서
10단계를 넘어갔는데 인내심 있게 10억을 모았는데 그걸 다 날려버리는 거죠. 바로 투자 원칙을 세우지 않아서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초반 1에서 3단계에서 빠르게 무너져 보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수백 년간 틀리지 않았던 그 투자 원칙을 믿으세요. 마지막 9단계. 제가 빚이 2억이었을 때 탈출하기 위해서, 세상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분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루를 쉬지 않고 일을 했고 결국 빚에서 벗어나서 사업가들을 코칭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돈 이외에 무엇을 원하는가, 왜 사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 저를 찾아오는 사업가들의 일의 사명을 찾아주고 발전시켜주는 것이 제가 지금의 일을 하는 이유이며, 베풀고 감사함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사명이야말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이자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사업 7년 차에서 발견했습니다. 결국 돈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는가가 결국엔 9단계를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